안녕하세요. IELTS는 로즐린이다. 저는 파고다 인천에서 IELTS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로즐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IELTS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어떠한 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으실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목표 점수에 필요한 전략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제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강의를 살짝 설명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소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인천 파고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즐린 IELTS는 목표 점수 5.5 반과 6.5 반 이렇게 두 가지의 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점수대로 들어가셔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강의 대상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점수 5.5 반은요. 우리가 구조를 갖춘 글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글을 쓰시는데 단순한 문장만 써지시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5.5 반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로 에세이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저희 5.5 반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부분들을 영어로 표현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목표 점수 5.5 반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저희 6.5 목표 점수 반은요, 이미 5.5 이상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계속 같은 점수의 정체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의미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의도한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6.5 목표반에서 라이팅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내가 5.5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첫 번째, 반복이 제일 나쁘다. IELTS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epetition이라고 해서 항상 반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짚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5.5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의어를 많이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이팅 쓰시면서 아직 브레인스토밍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브레인스토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5.5를 목표로 하신다면 내가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스크 1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별 필수 어휘를 학습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스크 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개 종류의 그래프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그래프별로 해서 필요한 필수 어휘가 좀 따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학습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타스크 2 같은 경우에는 토픽별로 어휘 학습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픽에 따라서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토픽별로 단어가 정리가 되어 있으시면 5.5를 맞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그렇지 않으시다면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문장 쓰실 때 simple sentence, 그 다음에 compound sentence, 그리고 complex sentence 이런 식으로 단문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을 차례차례 단문 쓰실 줄 알면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을 연결해서 compound sentence 써보고 그 다음에 complex sentence 쓰는 방향으로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원하는 문장을 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지금 6.5를 필요로 하신다면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문제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6.5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중요성을 조금 간과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만 잘못 읽으시면은 오프토픽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문제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내가 나의 의견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장점, 단점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논리에 집중하셔야죠. 우리 IELTS 라이팅 6.5반 같은 경우에는 논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력을 갖추어서 글을 쓰고 있는지 단순히 영어로만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논술 준비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글을 쓰잖아요. 그렇게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디어 싸움이 되겠죠.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supporting sentence와 example, 예시를 제시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반복하는 실수를 줄인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라이팅을 쓰다 보면은 내가 반복해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관사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단복수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자주 하는 나만의 문법 실수가 이 6.5점 정도 되면은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잦은 실수가 있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조금 줄여주실 수 있도록 혹시 모르신다면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써보고 교정받기. 이거는 꼭 학원을 이제 다니시는 분들도 뭐 집에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글을 많이 써보시고 교정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로즐린 IELTS에서는 어떤 부분을 강의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 점수가 왜 정체기인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글을 써온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으로 내가 점수를 받지 못했는지, 목표한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타스크 1, 2별로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스크 1은 8종류의 유형이, 타스크 2는 다 4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ELTS 라이팅을 준비하신다면 유형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유형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이팅의 필수 및 빈출 어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용하셔야 되는 필수 어휘와 그 다음에 라이팅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동의어들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연습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해보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제를 쓰고 확인을 하고 답안을 보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보다 질입니다, 여러분. 글을 많이 쓰는 것보다 한 문장이라도 글을 정확하게 그리고 퀄리티 있게 글을 쓰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저희 로즐린 IELTS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강의 엿보기 시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스크 2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크게 4가지 종류의 에세이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iscussion essay, 두 번째는 argument essay, 세 번째는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다음 네 번째로는 two-part question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요. 우리는 왜 대체 이렇게 4종류의 에세이 타입을 구분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세이 타입에 맞춰서 필요한 답안을 해야 하는 task achievement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discussion essay나 argument essay 같은 경우에는 discuss both views and give your opinion 이라고 해서 some people과 others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give your opinion 해서 저의 생각까지 보여주는 형태의 글의 구조를 갖추셔야 목표하신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argument essay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글에 대해서 positive 혹은 negative 그런 생각들이 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런 형태의 or 이라고 하는 옵션을 제공을 해서 내가 어느 생각에 가까운지를 묻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작성해 주실 때 정확하게 어느 입장인지 드러나는 글을 썼는가 아닌가를 채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의 의견, I think, I believe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body 1, 2에 이렇게 advantages 복수형으로 나왔죠? 그러면 최소 2개의 장점과 2개의 단점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two-part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이렇게 W ques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w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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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why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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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분리 포인트로 해서 2가지의 문제 형태가 제시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각 body 1과 body 2에 이 답변을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나의 의견은 나오지가 않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에세이가 네 종류가 있는 걸 몰랐는데 내 의견을 쓰는 건 뭐고 아닌 건 뭐지?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은 로즐린 IELTS 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여러분들께서 새로 배우셨던 내용이라거나 이게 내가 필요했던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주저 말고 저와 함께 현장에서 강의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저는 파고다 인천에서 IELTS를 강의하고 있는 강사 로즐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